그날 밤 예고 없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됐지만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수사기관들은 제각각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2번의 시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지만 52일 뒤에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출범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다시 구속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석 달 넘게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증인과 때론 언쟁도 벌였습니다.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이 이뤄지며 모든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순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보다 앞서 오는 16일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먼저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소집된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갈등과 대립 속에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해 냉혹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란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국익을 위해선 이 나라 저 나라 따지지 않고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벽두 2달여 만에 다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흐름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입니다.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한반도 평화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주요 외신들 역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진행된 대한민국 정상의 국빈 방중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안미 경중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현안에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사실도 주목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이후 귀국길엔 SNS에 남북 정상 간 만남을 기원하는 언론사 기고문을 공유했는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 남북 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조만간 일본도 방문할 걸로 예상되는데 자주적 실용 외교를 토대로 중일 모두와 협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최근 집들이를 시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가 18억 원대에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물이 귀하다 보니 호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물이 귀해요. 잘 안 내놓으세요. 자꾸 신고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송파구가 0.27% 오르는 등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8% 뛰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0.21%였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상승률은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48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0.37%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성동구가 뒤를 잇는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일부 자치구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핵심지 쪽에서 사실상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기존 매물출의 부분들에서 적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지난해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해를 넘긴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내 유휴부지와 오래된 청사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과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 목표를 분명히 하자 그린란드 주민들은 현실적인 걱정이 앞섭니다. I would say I'm worried. We've been talking about that. What are we going to do if something happens? Should I need to go to Denmark to the children? Should I stay here? 유럽 각국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무너지는 단계를 넘어 세계가 도적의 소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이 동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외교 관계에서 신식민주의적 공격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Puissance établie mais qui se détourne progressivement de certains de ses alliés et s'affranchit de règles internationales qu'elle promouvait encore récemment.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미국이 다음 주 회담 요청을 수락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자 안도하는 모습인데 미국의 채굴권 확대와 국방협력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이 직접 매입이나 군사적 대응 외의 또 다른 선택지로 그린란드의 독립을 유도한 뒤 자유연합 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로 편입되진 않으면서 미국의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건데 그린란드 최대의 야당은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현금을 살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주민들의 경우 절반 이상은 덴마크로부터 독립은 원하지만 85%가 미국에 속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회담에서 미국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 동맹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보유자산의 주주권을 행사할 때 의결권 자문사 대신 AI 모델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AI는 미국 경제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AI 도입 효과로 지난해 3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전기 대비 4.9% 상승했고 단위 노동 비용 예비치는 1.9% 줄었습니다. 문제는 AI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함께 고용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 실제로 미국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1만 4천 건을 기록해 일주일 만에 5만 6천 건 급증했습니다. 1만 건 정도 증가는 정상이지만 5만 건 이상이면 경기 하강 초기 단계에 진입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이 3만 5천여 명으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AI 기술 발달과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고용 침체 본격화를 의미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FOMC agree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that we want it to come down and agrees that the labor market has softened and that there's further risk.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는데 수입이 3.2% 줄었습니다. 역시 외견상 좋아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내수와 투자가 둔화하면서 수입이 급감해 노동 수요 감소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직전에 계속 실업 급증과 무역 적자 감소 현상이 함께 나타났던 만큼 이는 위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